어르신,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체 얼마나 쓰러져 계셨던 거야? 아버지 병원에 왔어. 응, 괜찮대? 근데 간병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이번 달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75세의 김동현 씨. 평생 공직에 몸담으며 성실히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보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느껴지는 공허함.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잠깐 들렀어요. 바빠서 올해는 못 있어요. 동현 씨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민아, 이 스마트폰 사진 전송하는 거 좀 알려줄래? 네 엄마 산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네 동생한테 보내고 싶어서. 아들은 바쁜 듯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것도 모르세요? 여기 이거 누르고, 여기 누르고, 보내기 누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동현 씨는 따라하려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 어디를 누른다고?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아까 말했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천천히 배우세요. 요즘 시대에 이런 것도 못하시면 어떡해요? 그리고는 스마트폰을 탁자에 놓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그럼 저 먼저 갈게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동현 씨는 멍하니 닫히는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이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자식들이 잘 사는 것만 보면 됐다 생각했지. 근데 그 잘 사는 세상에서 나는 빠져 있더라.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현 씨에게는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맞벌이 부부로 바쁜 일상을 보냈고, 딸은 전업주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아버지를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바쁨과 여유 없음이 어느새 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퇴직 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자녀들과는 주로 전화통화나 짧은 문자로 소통했습니다.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전화통화보다는 카톡이나 SNS로 소통해요. 다 스마트폰으로 해요. 하지만 그의 디지털 세상은 늘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갈등은 가족 단톡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족 소식을 공유한다며 우리 가족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는 그 단톡방에 초대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단톡방은 젊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쓰는 거라 불편하실 거예요. 동현 씨는 이해하는 척했지만 가슴 속에는 차가운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노후는 스마트폰 화면 너머의 세상에서 조용히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근처 노인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수업이 있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 하나에 여러 개 글씨가 써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들이 하나씩 배우니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모티콘이라는 것으로 하트도 보내고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나 하던 것을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동현의 마음속에는 가족 단톡방에 대한 궁금증과 소외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어느 날, 집에 온 아들의 휴대폰에서 우연히 가족 단톡방 대화 일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성민이 단톡방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번 명절 엄마 산소 갔다가 바로 장인어른 댁으로 갈게. 아버지한테는 그냥 간단하게 용돈만 드리고 와야지. 솔직히 드릴 돈이 없어. 며느리 수정이 답했습니다. 맞아요. 이번 달 우리 애들 영어 학원비 150만 원이고 수학까지 하면 300만 원이 넘는데 아버님 용돈 5만 원도 솔직히 부담돼요. 아버님께는 그냥 우리 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뭐라고? 손주 학원비가 월 300만 원. 그리고 아버지 용돈 5만 원이 부담된다고? 자식들의 대화는 동현의 심장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5만 원조차 아까운 짐이었지만 손주의 교육에는 300만 원도 아깝지 않은 투자였습니다. 더 큰 상처는 딸 지영의 대화였습니다. 지영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에게 큰 용돈을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지만 오빠 부부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언니, 저도 이번 명절은 시댁에 있어야 해요. 아버지가 서운해 하실까봐 마음이 불편해서 다음에 조용히 찾아뵐게요. 동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외면한 것은 아들 부부뿐만이 아니라 사정이 어렵다는 핑계로 자신을 피하는 딸까지 포함한 가족 전체였다는 것을. 그가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대가는 명절에도 초대받지 못하고 5만 원이라는 돈 앞에서 가치가 매겨지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짧은 문자 한 줄로 정리되는 존재. 그것이 지금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동현 씨는 복지관에서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다 모였다는 이야기. 손주들과 함께 보낸 주말 이야기.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전엔 명절이면 식탁이 북적였는데 이젠 내 목소리를 들을 사람조차 없구나. 그는 자신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부족해서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동현 씨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빈 반찬통.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가져다 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와 혼자 먹었습니다. 75세의 저녁 식사는 그렇게 간단했고 그렇게 외로웠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후 동현 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식사를 거르고 혈압약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3일째 연락이 안 되자 불안한 마음에 찾아왔고 문이 잠긴 채 응답이 없자
경찰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정신 좀 차려보세요. 대체 얼마나 쓰러져 계셨던 거야? 그때 동현 씨는 의식이 희미한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119가 출동했고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동현 씨는 천장에 하얀 형광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연락처를 찾아 자녀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한참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지금요? 아, 저 지금 회사 회의 중인데. 심각한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3일간 쓰러져 계셨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각합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갈게요. 일단 입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현 씨는 그 대화를 흐릿한 의식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습니다. 몇 시간 후 아들 성민이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험 적용되죠? 동현 씨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야근이 있어서요. 간병인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계속 있을 수는 없어서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간병인 업체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동현 씨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병실 복도에 나가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한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버지 병원에 왔어. 응, 괜찮대? 근데 간병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 우리 애들 학원비로 이번 달 빠듯한데 걱정이네. 동현 씨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탁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과일도 음료수 하나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딸 지영은 다음 날 오후에야 병실에 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간병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동현 씨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다.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지만 딸도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집에 애들만 있어서요. 내일 또 올게요, 아버지. 그렇게 딸도 떠나고 병실에는 낯선 간병인만 남았습니다. 간병인은 친절했지만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병실 복도에서는 다른 환자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가 찾아온 옆 병실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3일 동안 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구나. 내가 죽었어도 며칠은 아무도 모르고 지나갔겠지. 나는 아들에게 회의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간병비가 부담스러운 존재, 처리해야 할 일, 그게 나였구나. 그날 밤 동현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깰까봐, 폐를 끼칠까봐. 그는 조용히 혼자 울었습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닌 한 사람 김동현으로 살아보기로. 그는 더 이상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쓰러져도 모를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간병비가 부담스러운 존재로 살지 않겠다고. 나는 나로 살겠다고. 퇴원 후 동현 씨는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며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 계획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남기자. 그는 일부는 생활이 어려운 딸에게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의 노후와 여행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말했습니다. 내가 바쁜 건 이해한다.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시간을 살아야겠구나. 그의 말에는 원망이 아닌 담담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노인복지관의 SNS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그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외로움의 관객이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법을 배우고 글을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의 새로운 인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자녀들의 바쁨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사진과 글로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복지관 친구들과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젊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즐겁네요. 그의 SNS엔 미소와 평온함이 담긴 사진들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공원에서 찍은 사진,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한 점심 식사, 혼자 떠난 당일치기 여행, 그 하나하나가 그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우연히 아버지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알던 외롭고 쓸쓸한 아버지가 아니라 활기차게 웃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돌봐야 할 노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어른이구나. 며느리도 딸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구나. 그 깨달음은 뒤늦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더 이상 가족 단톡방에 초대받지 못하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호화로운 단톡방이었고 그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명절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자녀들이 먼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저희가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많이 준비했어요.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동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내가 너희에게 바란 건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그저 나로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그의 말에 가족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오랜만에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반찬을 가져왔고 딸은 아버지 곁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자주 올게요. 아버지 단톡방에도 꼭 모셔야죠.
동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단톡방은 됐다. 그냥 가끔 얼굴 보러 와. 그게 나한텐 가장 큰 선물이야. 가족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동현 씨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고 남은 인생을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깨달은 교훈. 가족이란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당신의 부모님은 지금 당신의 단톡방에 계신가요?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렸나요? 부모님은 돈보다 관심이라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명절에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세상을 다시 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동현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가족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바쁨이라는 핑계로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가? 부모님의 노년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존엄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진심을 담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당신의 진심은 그 어떤 선물보다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이 사연이 바쁨 때문에 부모를 잊고 사는 모든 자녀들에게 따뜻한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은 큰 사랑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시면 댓글이나 숫자 1로 마음을 나눠주세요.